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기인데요. 오래된 것들과 미래 가치가 공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 이웃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한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환경운동연합 이정현입니다. 지난 12월 진행 예정이었던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수기토론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달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120여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의 쟁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론화 의제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지역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이시죠.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이양재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재 교수입니다. 먼저 시민대표단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발전 방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5가지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전주시의 중요한 위치에 점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 좋을까? 즉 전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기 위해서는, 즉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공간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연관 검토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연관 검토 사항의 첫 번째는 상하수도, 도로 등 소위 기반시설, 즉 옛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의 용량 검토와 그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우리 용도지역, 소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계획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득을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인가, 그 영향의 범위는 어디이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즉 지역 상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즉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이러한 것을 통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봐야 한다. 이 3가지가 연간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난번 시나리오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3가지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고,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예, 시민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지 한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한 17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사흘에 걸쳐서 시나리오 워크숍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회,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하고 또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 3개, 우리 시민 참여단 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시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그런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작성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또 자료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달을 좀 해드릴 거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연관 사항들을 좀 따져봤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기반시설 용량 검토, 그리고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계획이득 환수 방안, 지역상권 영향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역상권 영향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감이 잡히는데 나머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도시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부터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드릴 연관 검토 사항은 시민대표단 여러분에게 배포될 예정인 자료집 제5장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한번 미리 사전에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옛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기반시설, 즉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소위 도시기반시설, 주변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시설에 있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가 위치해 있는 중심지의 주변 간선도로망의 교통 서비스 수준은 EF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옛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될 경우 이러한 교통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얼마만큼 개발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개발될 경우 그러한 교통 서비스 수준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이러한 확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수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신데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요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옛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 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수기를 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확대시키는 것이 좋고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지역 상권 영향에 대한 쟁점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 상권의 쟁점 사항 중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고 또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대안, 대책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계획 이득 환수.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개발 행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적정하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사실 당연하긴 한데 네. 계획 이득 환수라는 말은 상당히 생소한 단어이기도 네. 한데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간 검토 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계획 이득 환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주시의 모든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저희는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역은 토지 소유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지느냐, 특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승될 경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 이득은 공적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고 또 어떻게 환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고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 이득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 환수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계획 이득에 환수하는 방법 중에는 토지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금전으로 환수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상기속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개공지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환수되어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수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개발 이익은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계획 이득은 현재 법적으로 요 뒷받침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조례를 통해서 이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참여단들은 개발 이익과 계획 이득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고 개발 이득은 개발 행위가 마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산정된 이익에 이제 어느 정도 과세를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둘 다 부과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둘 다 부과를 할지 어느 한쪽만 부과를 할지 다만 계획이득 환수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득 환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더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개발이익 환수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계획이득 환수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더 논의하고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 계획 이득 환수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현재 조례로 되어 있고 몇 가지 사례 정도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계획 이득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게 나을 건지 네. 개발 이익을 통해서 환수하는 게 나을 건지 네. 이 두 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네. 그래도 계획 이득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득들을 환수하는 네. 데는 좀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이 계획 이득 환수 제도가 좀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개발이득 환수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얼마만큼 환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어떤 장치가 매우 모자랄 수도 있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 나는 더 부담을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사전에 지자체와 개발 주체가 서로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은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전주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분한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주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공론화인데요.
집터와 일터가 있는 도시의 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전주시 남은 도시계획의 노른자 땅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우리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과 당부사항 청해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개발이득 계획이득 환수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계획이득 환수를 위해서 사전 협상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옛 대한방직 문제를 계기로 이러한 것을 전주시도 사전 협상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또 따라서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가 노력해서 사전 협상 제도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민대표단 여러분께 궁금한 사항을 제가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인 공론조사에 참여하시게 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에 참조하셔서 수기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제공될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얽혀져 있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자료집 제5장 공론화의 의제와 방향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저희 공론화위원회에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시민들과 공론조사 시민참여단들이 수기 토론회를 거쳐서 좁혀주신 내용들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안을 전주시에 제출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 겨울 잘 이겨내시고 저희가 수기 토론회 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